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미국 주식으로 많이 자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월요일 프리장 상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SVB 사태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도 생기고 있는데, 나스닥 프리장은 현재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뭔가 기대에 찬 한 주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 아마존의 정리 해고에 대하여 다룬 소식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더 어글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부분도 얘기하고 안 좋은 부분도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키포인트 먼저 살펴보면은 아마존은 인력 확충 의사를 밝힌 지 1년 만에 정리해고를 발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가장 최근 감원은 가장 유망한 사업 부문에 영향을 미쳤고, 아마존은 현재의 실현에서 더 강하고 견고한 성장 전망을 가지고 나와야만 한다고 합니다. 건실한 기업들도 경제적 위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전자상거래 부분의 리더인 아마존이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드물게 연간 순손실이 발생하기도 했고, 2022년에는 주가가 약 50%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월스트리트에서 인기 있는 움직임이 이제 직원 해고인데,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포함해요.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함으로써 아마존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했는데요. 또 3월 20일 아마존은 일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또 다른 감원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 부정,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보면은, 먼저 좋은 점입니다. 아마존은 2022년 순손실을 보고했는데 올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하겠죠.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리해고를 좋은 것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존의 정리해고는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지속적인 정리해고는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합리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더 큰 이니셔티브의 일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죠. 아마존의 사업이 당장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용 절감,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강점을 개선하려는 노력 덕분에 회사는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이겠고요. 나쁜 점은 아마존이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21년 9월만 해도 아마존은 미국의 여러 주 그리고 도시에서 12만 5천 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존은 최소 2만 7천 명의 근로자에게 정리해고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태도가 너무 바뀌었죠. 기업이 뭔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존의 사업은 이제 코로나 초기 코비드 다른 전자상거래 전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유행 초기에 이제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집에 틀어박힌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힘입어 아마존의 주가도 정말 오래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었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은 시장 환경이 바뀌었고, 작년에 경제적 어려움,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공급망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투자자들은 지출을 자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이 이러한 모든 역풍을 예측을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즈니스가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에 대한 회사의 예측은 회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존이 최근에 발표한 정리해고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다른 부문 중에서도 AWS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인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얘기인데, 지난해 AWS는 아마존의 영업이익을 모두 책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사의 다른 두 부분은 운영 기준으로 수익성을 전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WS는 4분기 예상보다 매출 성장이 둔화되는 등 1년
일부 균열을 보이기도 했는데 AWS 내 인력을 줄이기로 한 아마존의 결정은 이 부분이 올해 완전히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마존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하는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걱정거리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보면은 유망하고 성장하는 사업이면은 그 부분에서만큼은 정리해고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시선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아마존 주식 여전히 구매냐고 물어본다면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 부분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지배력을 고려한다면 경제 문제가 진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주요 기회를 나타내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마존 주식을 향후 12개월 이상을 바라보는 일정 부분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래도 매력적인 매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고요. 아마존 저는 그래도 소량 갖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약 한 10주, 12주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흥하자 미주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